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요. 자, 요즘 지금 나스닥이랑 기술주들이 급락을 하고 있죠. 특히나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급락을 하면서 SOXL,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3배 레버리지죠. 그다음에 TQQQ, 나스닥 100 3배 레버리지, 이런 레버리지 종목들도 급락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뭐 반도체 레버리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커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한두 달 전부터, 그리고 요즘 2주 전에 또 영상을 제가 해 드렸는데요. 이 중국의 가성비 AI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 미국의 이 빅테크 AI 버블을 터뜨릴 수가 있을 것이다. 왜냐, 이 가성비이기 때문에 이 버블을 제어할 것이다. 이런 제가 예상을 기사를 가져오면서 예를 들어서 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로 엣지 기사를 보면서, 중국에 지금 발표된 키미 AI가 어떤 지금 미국의 이런 제2의 딥시크 모먼트를 불러일으켰을까, 이걸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중국이 미국의 AI 우위를 무너뜨렸으며 확장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뭐 이런 제로 엣지 기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보자면, 이 AI 하드웨어 트레이드가 청산되고 있으며 레버리지와 쏠림 매도세를 키우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반도체 주가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있잖아요. 속슬, 이런 게 지금 고점 대비 20% 이상 밀린 상태이다. 반도체 지수가 지금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XOX 이거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밀려 있죠. 20% 단기에 이렇게 빠지면서, 속슬도 뭐 엄청나게 빠졌죠. 300달러 찍었다가 135달러까지, 뭐 거의 뭐, 진짜 이거는 반토막 반의 반토막 났습니다. 거의 그렇게 많이 빠졌고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50 몇 프로, 한 60% 이상 빠졌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지금 빠진 상황이고요. 이런 게 다 지금 보면은 이 중국의 이 문샷 AI 있잖아요. 키미 K3, 이게 문샷 AI가 키미 K3를 공개했는데요. 이게 새로운 딥시크 모먼트로 해석되면서 하드웨어주의 이 조정이 촉매가 됐다. 이렇게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지금 문샷 AI 이쪽 회사는 50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 딥시크가 또 이렇게 불러일으켰지만, 이제 중국의 AI 회사들 있잖아요.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데가 계속 이 공대생들이 계속 연구를 하면서 앞으로 더 큰 거, 뭐 문샷도 있고요. 그다음에 ZAI도 있고 GLM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딥시크도 있겠죠. 이런 게 계속 나오면서 성능이 좋아지면은 그 엄청난 투자와 그다음에 엄청난 이런 공사, 이런 게 과연 계속 될 수가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AI 버블로 다시 또 터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조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키미 K3 이게 뭐냐? 이 AI가 지금 보면 총 2.8 개의 이 파라미터가 있고요. 네이티브 멀티 모달, 100만 토큰 컨텍스트를 갖춘 3조 파라미터급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 빅테크랑,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AI 모델이랑 거의 뭐 크게 차이 안 나는, 거의 90% 가까이 따라왔다, 이런 수준으로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예전부터 이렇게 표를 우리가 봤었는데, 지금 보면 중국의 AI랑 그다음에 클로스 웨이트, 이게 뭐냐면 이 폐쇄형 발전이랑 그다음에 오픈형 발전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오픈 소스를 많이 써요. 여기 딥시크랑 이런 데 있죠. 키미랑 이렇게 있잖아요. 중국이 딥시크, QN 뭐 이런 딥시크나 이런 걸로 오픈 소스로 발전을 하는 거고요. 미국은요, 이 클로즈 소스 폐쇄형으로 이렇게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GPT나 제미나이 뭐 이런 데가 이렇게 계속 하는데, 요즘은 GPT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GLM 따로 왔고, 그다음에 이제는 K3가, 키미 K3가 이렇게 따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선두로 달리긴 하지만 그 아래서 이제 중국도 꾸준히 달려오고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성비로, 이 가격이 말도 안 되죠. 가격이 뭐 10분의 1 가격으로 이렇게 따라온다고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다. 그러니까 이 AI 버블을 오히려 중국이 무너뜨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패권 경쟁 해주면서, 이게 다 금이랑 그다음에 AI 패권 경쟁, 그다음에 미중 패권 경쟁, 이거 지정학적 이런 뭐라고 하죠? 변화랑 이런 걸 다 공통돼서, 저는 주식이랑 이런 걸 다 묶어서 얘기해 드리잖아요. 다 이런 겁니다. 이게 다 통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국과 중국이 지금 대결하고 있는 게, 뭐 금에서도, 금 투자에서도 대결하고 있고요. 이 AI, 그다음에 뭐 전쟁, 지정학적 뭐 이런 자원 패권 전쟁,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서 제가 비교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가 막 중구난방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가 어쩔 때는 뭐 전기차 다뤄줬다가 어쩔 때는 뭐 중국 주식 다뤄줬다가 어쩔 때는 금 다뤄줬다가 어쩔 때는 그냥 생뚱맞게 그냥 AI만 다뤄줬다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그리고 뭐 갑자기 뭐 스페이스X의 독과점 깨졌다 하면서 우주도 다뤄주고 하잖아요. 이게 다 큰 틀에서는요.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으면서 모든 뭐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은 미국이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중국으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뭐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너 친중이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친중이고 뭐 친미고 그냥 사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 해석대로 제가 보는 대로 그냥 소신 있게 저는 중국 쪽으로 가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뉴스 봤을 때 갑자기 뭐 트럼프보다 시진핑을 오히려 세계에서 이제 더 신뢰한다 뭐 이런 신뢰 지수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변화를 봤을 때 점점 더 이제 미국이 뭔가 예전과 다르게 점점 더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지 않나. 지금 이란 전쟁도 갑자기 또 키운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지금 이 패권이 바뀌고 있는데 그거를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지정학적으로 크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뭐 소수 의견 가까이 되죠. 왜냐? 미국이 계속 앞으로도 잘 나갈 거다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다수의 의견이고 중국은 뭐 이렇게 잘 나갈 수 없다. 망한다. 이게 거의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소수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을 못 받는다. 그리고 대중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대중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랑 사실이랑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대중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얘기해 주면서 저는 그래서 중국의 이 AI와 빅테크 이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얘기를 좀 더 해 드릴게요. 어떤 건데 투자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씩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조사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 나와 있죠. 키미 K3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위치해 있는데 57점, 60점, 그다음에 그러니까 클로드가 60점을 맞았고요. 그다음에 GPT 5.6이죠. 이게 59점. 그다음에 GPT 5.6 소리 58점. 그다음에 이제 K3 키미 K3가 57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 평가 기관 이거 자주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정도면은 대단한 순위다. 종합 순위 4위를 했거든요. 일부 GPT 5.6보다 구성보다 이제 좀 더 이렇게 높은 성능을 자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면은 역시나 이제 미국 모델이 막 압도적인 뭐 성능 우위다 이거를 주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됐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지금 보면은요. 이 개발 비용 있잖아요. 딥시크나 문샷 이쪽이 개발 비용이 싼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봤을 때는 개발 비용도 싸면서 점점 더 이제 성능은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딥시크 쇼크 때는 이거였죠. 원래 중국도 AI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자랑 범용 이쪽에서 나왔었고 초저가 출혈 경쟁이었고 컴퓨팅 파워 및 GPU 부족이 있었거든요. 하드웨어 병목으로. 그런데 현재 키미 사이클을 보면요. 키미가 이제 제2의 딥시크 모먼트를 했잖아요. 이제는 중국도 이제 프리미엄 AI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B2B를 할 수가 있고요. 프리미엄 가격 책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용량의 한계는 있지만 병목이 있지만 이것도 이제는 뭐 ASIC이라고 해서 이제 맞춤 메모리로 더 이렇게 가성비로 나올 수 있게 하웨이에서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도 크게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AI 기술은 존재를 증명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수익화와 점유율 탈환으로 점점 더 이제 성숙도를 갖춰가면서 미국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미 K3가 뭐가 좋은지 중요한 이유가 뭐냐 단순히 큰 모델 때문이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매우 큰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파라미터가 2.8조 개이므로 모델 크기를 키우는 시대가 끝났다는 해석으로 해석하면 모순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스케일 방식이 그러니까 스케일링 방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보니까요. 키미 K3는요. 896개의 전문가 중 추론 시에 16개를 활성화하는 희소 뭐 이런 무슨 방식을 합니다. 믹스처 오브의 엑스퍼트 이거 이 구조를 사용한다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막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잖아요. 추론 시에 원래 896개의 전문가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전문가 추론할 때 다 이렇게 추론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16개만 활성화시켜서 답을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효율성이 2.5배 개선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굳이 다 이걸 쓸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뭐 하나를 해석하는데 그냥 필요한 것만 이렇게 쓰면서
이 답을 얻어내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효율성이 이 기존의 이런 챗 GPT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이 효율성이 좋아졌다. 가성비가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어떻게 했냐면은요. 여기 나와 있죠. 더 많은 GPU가 들어가고요. 더 많은 데이터 플러스 기하급수적 자본이 들어가면서 단순 성능 향상이 일어났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새 방식은 뭐냐면요. 이 필요한 전문가만 선택적으로 가동되고요. 그다음에 어텐션 계산량이 절감되고 그다음에 고도화된 사후 학습 및 강화 학습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공동 최적화가 됩니다. 그래서 동일 자원으로 이 극대화된 지능을 도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규모가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요. 동일한 이 컴퓨팅 자원으로도 얼마나 이제 지능으로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가 있을까 이거를 따져보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스케일링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주장이 뭐냐 이게 뭐냐면요 스케일링 시대가 끝났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 이 스케일링은 이 보통 이 모델 데이터 연산량을 늘리면 성능이 그냥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초반까지도 이 공식이 강하게 작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컴퓨팅 자원 증가 그다음에 모델 크기 증가 그거는 고로 성능 향상으로 이어졌는데요. 인제는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는 계속 투자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성능 향상은 이제는 더뎌지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자원 투입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독점 시대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 공개 보고서에서도 지금 미국의 AI 우위가 더 많은 연산 자원이 더 나은 모델을 만든다는 이 스케일링 전제를 의존하고 있지만 이 전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중국 기업들이 훨씬 적은 자원으로 고성능 모델을 개발해 왔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이 골드만 보고서에 실린 이 폴 트리올러의 견해이며 이 골드만삭스 자체의 이 공식 투자 의견과는 구분된다. 하지만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케일링이 끝난 게 아니라요. 이 그냥 뭐 자본 투입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끝나고 있다. 그래서 이 AI 버블이 서서히 이제 터질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중국의 GPU 제재에도 이 중국이 있잖아요. 이 GPU 제재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에도 따라잡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였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 골드만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미국의 수출 통제가 이 중국의 첨단 노광 장비와 지금 최고급 이 GPU를 제한하는데 성공했지만 고성능 AI 모델 자체를 막는데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제한된 하드웨어를 최대한 활용하는 저수준 프로그래밍,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동 최적화, 그다음에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AI 버블이 역시나 그러니까 중국의 모델이 이제는 점점 더 매력이 있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중국 투자가 매력이 있어지는 이유가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가성비이고요. 그다음에 챗 GPT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따라왔고, 그다음에 우주 기술도 중국이 뭐 수준급으로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로봇도 뭐 테슬라에서 로봇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미 지금 중국은 뭐 유비테크나 유니트리나 그다음에 샤오미나 이런 데에서는 아예 이제 회사에서 직접 일하는 걸 테스트하면서 로봇을 돌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의 장점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있고요. 앞으로 이 지금 테크 시대에서 더 많은 이런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데가 저는 중국이지 않을까. 물론 주식으로는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지금 봤을 때는 중국이 더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이런 기업들도 이제 많이 생겨나면서 그쪽에 이제 투자가 되고 있고 요즘 지금 보면 하반기에 이제 IPO가 많거든요. 창신 메모리부터 이제는 로봇 기업 뭐 유니트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기업들이 이제는 IPO를 들어가면서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돈이 많이 더 모이겠죠. 그래서 앞서 이제 AI 시대가 엄청나게 올라왔듯이 이제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올 수 있게 이 지금 결국 IPO나 이런 거를 아마 중국에서 더 많이 힘쓸 것 같다. 그래서 하반기 갈수록 중국의 이런 AI나 아니면 주식 시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추격의 비결은 뭐냐? 제약이 낳은 극단적인 효율 혁신이니까 이걸 노광 장비라 이런 걸 막아버리니까 이거 우회를 하려고 하면요 통신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강통신이 유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좋아지게 되고요. 메모리 사용을 최적화시켜야겠죠. 그리고 저수준의 이제 프로그램을 해야겠죠. 개발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다 이걸 우회를 하다 보니까요 진짜 가성비로만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제약이 오히려 효율 혁신을 촉진했고 그다음에 이 중국의 자체 이 반도체 산업까지도 키워줬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중국 반도체 기업이 왜 주식이 많이 올라왔냐?
이 제재 때문에 오히려 중국 반도체가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추격 비결 두 번째는 생태계를 장악하는 오픈 웨이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앞서 말했다시피 미국은 이 고마진으로 폐쇄형으로 개발을 해요. 근데 중국은 오픈 웨이트 그냥 오픈 소스로 풀어서 GLM이나 QN, 키미, 딥시크 뭐 이런 거를 계속 서로 이게 오픈 영역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이렇게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빨리 갈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최상위 모델은 대부분 폐쇄형 API 형태입니다. 중국은 딥시크, 큐언, GLM, 키미 등 이 모델 가동치를 공개해 이 개발자들이 자체 서버에 설치하고 미세 조정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중국 모델의 이 낮은 가격과 접근성이 실제 채택과 확산에서 이 더 중요한 우위를 만든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경쟁 승자는 가장 높은 벤치마크 점수를 가진 국가가 아니라 세계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델 생태계를 가진 국가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가장 비싼 건 여러분들 우리가 굳이 이 대중 영역에서 쓸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동차도 가장 비싼 차 뭐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를 우리가 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현대나 기아나 아니면은 그냥 이 기존의 뭐 아반떼나 뭐 이런 거 많이 타겠죠. 이 서민의 이런 가격으로 도요타나 이런 차들을 많이 타지 람보르기니나 그렇게 비싼 차는 그렇게 많이 타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도 그걸 노리는 거죠. 대중화 영역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추격 비결의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국가 주도로 인프라와 전력을 우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전력과 이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이게 중국은 재생 에너지와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이런 병목지접인 이 전력 그리드 산업 있잖아요. 이런 거를 훨씬 더 이 미국보다 빠르게 개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본이 더 투입되고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 놨기 때문에 미국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거를 운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윤보다 점유율 그다음에 극단적인 상용화 속도입니다. 이게 뭐냐? 지금 보면 중국은 그냥 저가로 이제 AI 모델을 무료 배포하고요. 클라우드, 전자상거래, 스마트폰, 자동차, 로봇 제조업 이런 거에 다 쓴다. 근데 미국의 AI는 이 독점적으로 고마진 고수를 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고객만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실생활에 확산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를 좀 더 눈여겨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 고마진을 유지하다가 결국에 대중화에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 중국이 이 대중화를 다 차지해 버리면서 점유율을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냐 이제 모델 성능은 지금 GPU 성능과 비례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능을 높이려면 지속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는 막대한 비용 투자가 필요 없다. 중국의 이 AI 가성비로 왔을 때 그렇게 필요 없다 하면은요. GPU 공급 부족이 이제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뭐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를 계속 늘렸다가 이걸 줄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엔비디아나 TSMC나 HBM 서버 냉각 이런 게 원래 증가했다가 이게 이제는 투자가 줄어들면은 이제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출이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근데 중국이 이제 상대적으로 열세인 하드웨어로 이 미국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낸다면 시장은 또 의심을 하게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크게 GPU 이 빅테크 이런 게 빅테크가 투자한 GPU가 과잉 투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애플이 갑자기 시가총액 1위가 됐잖아요. 애플은 다들 아시죠? AI 투자를 거의 뭐 적극적으로 거의 안 하고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왜 애플의 지금 주가가 1위가 됐을까? 이 AI 투자에 대한 과잉 투자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 AI를 가장 투자하지 않고 지켜본 애플의 가치를 오히려 더 높게 쳐준다. 이 AI 버블이 지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애플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요. AI 모델 API 가격이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 이 지금 뭐 챗 GPT나 이런 데 가격이 빠르게 하락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초과 수익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이 중국의 이 AI 때문에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AI 버블이 터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조금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수요가 무너질 것인가?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맨날 말하잖아요. 가격이 싸지더라도 역시나 이제 제번스의 역설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지면 싸질수록 전체 AI 사용량은 늘어날 것이다. 왜냐? 대중화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AI 추론 비용이 싸지고 그다음에 모델 사용이 쉬워지면 기업과 개인이 AI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 한 번당 필요한 이 컴퓨팅 비용은 감소하더라도 전체 호출량과 토큰 사용량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모델이 10배 좋아졌는데 AI 사용량은 30배 늘어나면 전체 컴퓨팅 수요는 3배가 됩니다. 오히려 3배가 된다. 이게 제번스의 역설이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에도 아마도 이제 이게 더 이렇게 싸지거나 그래도 더 많은, 오히려 뭐 저 같은 이런 일반인들도 AI를 사용하고 있는데, 모든 일반인들이 이제는 자기 핸드폰에 다들 챗 GPT나 뭐 딥시크나 이런 걸 다 깔려 있어서 그거 예전에 유료 서비스로 이용했는데 이제는 거의 무료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퍼질 수가 있다. 너도 나도 다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출혈 종식 종식과 이제 프리미엄 가격 결정력이 증명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보면 중국의 이 초저가 모델은 진짜 이렇게 싸요. 이 토큰당 비용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싸는데요. 지금 키미 K3는 15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이런 토큰당 비용이 지금 15달러고요. 그다음에 클로드 3.5 소넷은 약 1.6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챗 GPT 4.0은 거의 뭐 약 2배 정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차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안 좋아질 수가 있겠구나. 그럼 이게 다 엄청나게 지금 뭐 AI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했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그게 다 조금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AI 버블이 터지는 거죠. 그러면 뭐 주식들이나 이런 거는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주식이 이제 나중엔 또 뜰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금이 안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걸 다 전체적으로 저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거 영상을 뭐 특정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은 안 되고요. 이 전체 흐름을 보면서 보시면은요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라이브로 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통을 좀 저도 해야겠습니다. 조금 너무 소통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합 AI 생태계를 비교하면요, 이 패권 소멸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이제는 다극화가 열리고 있다. 제가 뭐 다극화 시대 온다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계속 이 큰 흐름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 영역은 뭐냐? 첨단 AI 반도체 설계 엔비디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EUV 제조의 접근성 TSMC나 그다음에 ASML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글로벌 B2B 클라우드 플랫폼 장악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상위 폐쇄형 모델 및 고부가 가치 API 생태가 있고, 그다음에 장기 자본 이 VC 및 기업용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있죠. 근데 지금 중국의 우위 영역은 뭐냐? 오픈 에이트를 통한 글로벌 개발자 생태계 확산 속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극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통합 최적화 역량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 주도의 이 전력망과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있고요.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물 경제, 이 제조, 로봇, 이커머스, 이 초고속 상용화 및 가격 파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중국이 더 크게 올라오고 있구나. 그리고 요즘 보면요, 중국도 이 장기 자본을 이쪽 지금 AI 기업에 투자하라고 이런 정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야, 중국이 많이 따라오겠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 잘 분석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키미 K3가 막 모두 막 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키미 K3도 이 문샷도 있잖아요.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아직 모든 주장이 독립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샷 AI가 이 공개한 일부 코딩 및 이제 커널 최적화 결과는 자체 평가입니다. 그래서 회사도 이 클로드 페이블 5 결과에 이 제3자 평가와 그다음에 폴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벤치마크 환경과 이 추론 비용, 그다음에 토큰 사용량이 동일하지 않으면 이 단순 점수 비교가 왜곡될 수도 있다. 그리고 출력 토큰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티피셜 아날리시스가 여기 평가에서 키미 K3는 57점을 기록했지만 1억 3천만 개의 출력 토큰을 사용해 이 비교 모델 평균보다 상당히 장황했습니다. 그래서 API 가격도 입력 100만 토크당 3달러, 그다음에 출력 100만 토크당 15달러로 이 기존의
중국 모델처럼 극단적으로 저렴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즉 이 높은 점수 중 일부가 더 긴 추론과 더 많은 토큰 사용해서 나온 것인지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더 많이 이렇게 시간을 일해서 이렇게 해서 높은 점수를 한 거지 효율성이 과연 높은지는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오픈의 정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샷 AI는 전체 모델 가중치를 26년 7월 27일까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사 발표 시점에는 API와 제품 사용은 가능하지만 전체 가중치 공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오픈웨이트는 가중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 학습 데이터, 전체 학습 코드, 데이터 정제 방식까지 완전히 공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안 규제 검열이 있죠. 그래서 중국 모델을 서방 기업이 사용할 때는 데이터 저장 위치, 그다음에 정보 유출, 중국 규제에 따른 정치적 검열, 모델 공급 중단 가능성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델을 자체 서버에 설치하면 데이터 문제가 줄어들지만 운영 비용과 보안 책임 이런 게 지금 서로 못 믿죠. 요즘 보면은요, 동맹국들도 미국을 또 잘 못 믿거든요. 그래서 스타링크도 이거 못 믿겠다 해서 유럽도 자체 이런 스타링크 사업을 한다고 했었고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뭐 미국을 믿겠어요. 그래서 스타링크나 AI나 믿지 않기 때문에 자국에 이런 걸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AI 분야에서는 과연 우리가 한국도 자국의 AI를 키울 수가 있을까? 유럽도 자국의 AI를 키울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왜냐 미국과 중국밖에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어려운 지금 영역 같은데 이것도 이제는 서로 이렇게 나뉘어지겠죠. 서로 못 믿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봤을 때는 중국 모델을 쓰기에는 약간의 이런 부담감이 있다,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AI 인프라 투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엔비디아의 뭐 실적이 뭐 이렇게 갑자기 뭐 깎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무한 성장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약간 이 단기 하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학습용 최고급 GPU 수요도 약간 안정화가 되면서 서서히 불확실성 상승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조금 수요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론용 이 저비용 인프라 수요는 이 폭발적으로 증가 예상입니다. 이미 뭐 중국이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같은 비용에서 더 싸게 쓸 수가 있구나. 같은 성능을 더 이렇게 지금 중국 걸로 쓰면 싸게 쓸 수도 있겠구나 해서 여기 쪽으로 수요가 더 몰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 AI 수익이 하드웨어에서 다른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지금 AI 투자 수익은 엔비디아, TSMC, HBM, 데이터 센터, 전력 장비처럼 이 공급에 부족한 하드웨어 기업에 집중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모델이 저렴해지면 가치가 이동할 수가 있다. 그래서 GPU에서 클라우드 추론, 그다음에 모델 플랫폼, 에이전트, 기업 소프트웨어, 실제 생산성 수혜 기업 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쪽 이 하드웨어 기업들이 앞으로도 잘 갈 거라고 보거든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드 수요는 계속 있어야 되니까 서로 개발을 하려면 아직 지금 이렇게 경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드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중국의 AI 모델은 강하지만 수익성은 별개다. 그러니까 AI 모델은 중국도 잘 만들고 강한데요. 결국에는 이게 돈으로 벌리냐, 주식이 오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중국 반도체 투자는 오히려 중장기 논리가 강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모델이 나온다고 중국 반도체 내재화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델 경쟁력이 입증될수록 중국은 자체 GPU, 그다음에 메모리, 패키징, 네트워크 장비, 데이터 센터를 더 적극적으로 구축할 동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이렇게 GPU나 이런 거 데이터 센터를 짓겠죠. 근데 계속 그래도 가성비를 따지면서 계속 이런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루트포스 독점에서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에서 이제 확산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질문은 누가 가장 큰 모델을 만드는가? 막대한 독점과 막대한 자본으로 엄청나게 AI를 못 다룰 정도로 개발을 하냐 이거 문제였는데요. 이제 미래 질문은 누가 충분히 좋은 AI를 가장 낮은 비용으로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가? 이제 다국화 경쟁에 돌입했다. 왜냐? 이게 중국이 이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미국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의 AI 산업은 인프라와 상용화 결합에 따른 구조적 붐이다. 그래서 반도체 이쪽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하드웨어는
이 무한 성장 밸류에이션에 대한 엄중한 경고 및 독점 프리미엄이 축소되고 있다.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씩 따져보면서 '아 이 세상이 좀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브루트 포스가 이 경제적 해자예요. 원래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었던 이 미국이 이제는 중국이 이런 제약 기반의 이 제약을 받았지만 최적화시키면서 개발을 하니까 이제는 경제적 해자가 뭐 쪼금씩 무너지고 있다. 키미 K3로 이게 또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는 뭐 빅테크 자금들이 이제 대규모의 이제 하드웨어 트레이드 청산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쏙3나 뭐 이런 TQQQ가 많이 빠진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 가치도 이동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승부처는 이제는 확산 속도와 비용이다. 이렇게 이제 점점 바뀌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도 얘기했잖아요. 이 지금 시진핑 국가 주석이 AI 쪽 이 거버넌스에서 상하이에서 지금 뭐 인공지능 이 대회가 일어나고 있죠. 여기에서 이런 얘기했죠. 이 AI는 일국 독주가 아닌 교양국이어서 여러 나라가 이렇게 서로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이제 패권 구도가 강해지는 거죠. 이제 미국이 계속 폐쇄형으로 가면 갈수록 이 동맹국들의 이런 질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오히려 오픈에이트로 다 풀면서 다 이걸 확산시키겠다. 그래서 자기 동맹을 더 이렇게 찾아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런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중국에 보면요. 그런 기업들이 많이 포진된 뭐 차이나 과창판이 있으면 과창판 지수라고 해서 타이거 차이나 과창판 ETF가 또 있고요. 1년간 109% 올랐고요.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도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에 투자할 수 있는 건데 1년에 151% 올랐습니다. 그리고 타임 차이나 AI 테크 액티브라고 ETF가 있거든요. 액티브 ETF로 중국의 테크주를 담는데요. 1년에 뭐 112%나 올랐네요. 그리고 차이나 CSI 300 중국의 S&P 500이라고 불리거든요. 이것도 30%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이런 ETF들이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보면 멤버십으로 올릴까 좀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LLM 랩스 있잖아요. 이런 데가 이 경쟁력이 어떻게 있을까? 6개 이런 미니맥스나 바이트센스, 딥시크, 지프, 그다음에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을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이렇게 어려운 개념이니까 그냥 멤버십에 아시고 싶으신 분들만 이렇게 올려 드리고 한 달, 2달 지나서 공개할까 말까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으면은 뭐 이렇게 한번 한 달 지나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때는 뭐 공개 한번 해 드리든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미리는 그냥 이거는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많이 안 볼 것 같으니까 멤버십 제 거 들어주신 분들 저 후원해 주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잘 좀 찾아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하루 이틀 사이에 빨리 올리려고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멤버십 한 번씩 많이 부탁드리고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변화가 중국을 빼놓고 말하면은 진짜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중국을 얘기하는 사람이 유튜버가 중국 AI, 중국 주식, 중국 분석 이런 거 해주는 유튜버가 총 버나드밖에 없어요. 아니 좀 레거시에서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중국이 지금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해야죠? 깍두기가 아니에요. 중국이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이런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투명 인간이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을 가장 겨누고 있고 이 AI 패권 경쟁이 계속되면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를 분석을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큰 틀에서 왜 금을 얘기하고 존 버나드가 금을 얘기하고 왜 전쟁을 얘기하고 왜 이딴 걸 얘기하면서 막 중국의 뭐 갑자기 뭐 우주도 얘기하고 왜 이런 걸 얘기를 할까? 결국 이 큰 틀에서 이 미중 패권 경쟁이 다 여기서 연결되니까 그래서 대만 전쟁이 뭐 일어나냐 마냐 이것도 제가 가끔 소개해 드리잖아요. 그런 게 다 이 큰 틀에서 지금 AI 경쟁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이 값싼 이런 AI들이 아마도 미국을 많이 괴롭힐 거예요. 그러면 뭐 중국 주식이 당연히 또 점점 더 좋아지겠죠. 가성비가 좋고 그다음에 저평가 됐으니까. 그래서 코스피 올라가는 거 보셨잖아요. 중국도 충분히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 분석한 영상이 있는데 많이 한번 찾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큰 틀에서 해드리는데 제가 답답해서 이거 한번 또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